해야 된다면 홍천으로 가야 해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우리가 문화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근데 그거 되게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시설로 되는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아까 한 축, 우리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과 그다음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의 자본인 거거든요. 사회적 자본이 되어서 우리 홍천을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면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주민자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주민자치가 사실 우리나라만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세계적인 추세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대의적 민주제도를 해봤더니 한계를 느낀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는 내년에 이제 가장 체감할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투표를 하니까. 그랬는데 투표하고 나서 뽑고 났더니 그 다음에는 사실 나한테 크게 뭐 없더라.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나는 뭔가 하고 싶은데 가면 다 법에 막히고 뭐 국가 권한이라고 하고 안 되더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럼 스스로 만들어 보자. 축제? 맨날 시에서 하는 축제, 군에서 하는 축제는 어르신들 모셔놓고 밥 대접하고 이런 건데 우리끼리 재밌는 축제 만들어 보자. 이런 것들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고 해봤더니 굉장히 효과적이더라. 그러다 보니 이제는 정책적으로 주민 참여가 굉장히 그 시대적인 게 된 거죠. 그래서 스위스 란치게마인데 미국의 타운홀 미팅, 타운홀이란 말이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굉장히 익숙해지기 시작했는데 일본 정례회, 뭐 중국의 사고주민위원회 뭐 이런 것들이 문제 해결의 주체로 이제 지방정부와 주민자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일 재밌는 사례가 이제 글라루스주의 란치게마인데라는 건데요. 유튜브에서 이걸 쳐보면은 SBS에서 다큐멘터리로 제작을 했어가지고 그 이병헌이 나레이션을 하면서 나온 게 있어요. 근데 직접민주주의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글라루스주는 인구 한 4만여 명, 인구가 많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한 4만여 명 정도 되고 스위스 중부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란츠는 주라는 뜻이고 게마인데는 모임, 그래서 주의 모임이라는 뜻이죠. 지역의 최고 의결기구이고 지금 아까 그 대동회에서 마을총회 같은 거 하신다는데 주민총회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참정권을 가진 그 글라루스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해요. 그래서 의장이 읽어내는 의제에 대해서 거스름 표결을 하는 직접 투표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대는 뭐 빨간색, 그 다음에 찬성은 초록색 이렇게 드는 거죠. 주요 안건은 글라루스 지역에 관한 건 전부 다 안건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민과 밀착된 생활정치 당연히 그렇고요. 그 다음에 주의 법, 제 개정, 그리고 주민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정안 발의도 가능해요. 그리고 1년 예산도 여기서 직접 결정을 해요. 그리고 안건마다 주민들이 의견이 좀 달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즉석 토의가 이루어져요. 매년 5월 첫째 주 일요일에 광장에 모여서 저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 그러냐면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는 특정 계층, 특정 정치인 이런 사람들을 위한 법은 만들어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주민들이 다 모여서 결정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한 법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마을에 축제가 돼버렸어요. 이날 이제 그래서 총회도 하고 축제도 하고 지금은 이 광경을 보기 위해서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몰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 동그랗게 주민들이 모여서 그 동그란 주변으로는 전부 관광객들이에요. 직접 민주주의 현장을 보겠다고 다들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스위스에서는 글라루스주 말고 또 하나의 주에서 요 란치게마인데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거기는 4월 마지막 주 토요일인가 진행을 해요. 그래서 지금 관광 상품까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이게 만약에 가장 좋을 것 같으면 전 세계가 다 할 텐데 지금 스위스에서도 전체가 아니라 2개 주에서만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 인구가 너무 많거나 하면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럼 우리는 이거를 해외 사례를 이제 정치인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벤치마킹 간다고 해외를 나가요. 근데 갔다 와서 그럼 우리 동네 달라지는 우리 홍천 군수님이 해외로 어디 갔다 오셨는데 또 좋은 건 많이 보고 오셨다는데 홍천보다 달라진 게 있나? 그 생각해보면 그게 없죠. 그게 보면 가서 보면 되게 좋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랑 환경이 비슷해야 우리가 적용이 가능한 거죠. 근데 우리 환경에 와서 봤더니 적용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럼 그냥 내가 보고 온 걸로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스위스 이거는 우리가 우리나라에는 대의민주제도를 헌법에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볼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회에 주민총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읍면동은 거의 글라루스 주보다도 많은 데가 많죠. 읍 중에 많은 데 10만 명이 넘는 곳도 있고요. 작은 데가 서울시 중구 같은 데가 사실 이런 거 하기 되게 좋은데 중구가 서울 중심이지만 공동화되다 보니까 거기는 동이 제일 작은 데가 2,800명 정도 되는 데 있어요. 그런 데는 이걸 하기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주민자치회, 주민총회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홍천구는 두 군데에서 주민자치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두천면 그리고 무슨 미면인데? 연기미면. 네, 연기미면. 이름대로 그 두 군데에서 지금 주민자치회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마을총회 아까 대동에서 하시는 것처럼 각 마을에서 리단위로도 총회를 해볼 수 있어요. 적용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안 나는데 요코하마 같은 데서는 정례회가 굉장히 활성화돼가지고 한 3,000여 개의 정례회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마을마다 모여서 우리 동네 일을 우리가 결정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애들은 이 얘기하니까 막 끔찍해하던데 어떤 정도까지 이제 결정을 했었냐면 이제 우리 마을 그냥 그거는 마을 단위예요. 마을에서 갔는데 우리 집에 이번에 페인트 이제 단독주택인데 페인트 칠을 무슨 색깔로 할까 이거를 같이 모여서 결정하는 거예요. 왜? 마을 전체의 경관을 같이 고민해야 되니까. 젊은 애들은 그렇게까지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대가 바뀌면 그런 것도 바뀌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는데요. 근데 어쨌든 그런 일들까지 결정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되면은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특히 우리 지금처럼 좀 노령화되고 있고 이럴 때 돌봄 문제 같은 거는 마을 안에서 해결하기 굉장히 좋은 구조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리고 이제 주민자치 성과공유회가 얼마 전에 있었어요. 원래는 지방자치 박람회가 10월 29일이 지방자치의 날이어서 그때 기념해서 한 2박 3일을 지방자치 박람회라면서 주민자치 박람회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주민자치 성과들을 경진대회를 해서 상도 주고 이러면서 다들 이제 주민자치위원회 활동해 보신 분들도 알 거예요. 버스 타고 와서 즐기고 또 학습의 장도 되고 네트워크도 하고 뭐 이런 일들 했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첫 해는 이제 준비된 거니까 했고 그다음부터 이걸 없애버렸어요. 그게 주민자치의 제일 큰 축제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그 박람회를 준비할 기간은 조금 짧았어요. 그래서 성과공유회라는 이름으로 그래도 이번에 처음으로 또 경진대회를 몇 년 만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례들이 많이 나왔어요. 사실 주민자치회가 성과를 굉장히 내고 있는 와중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또 국힘 관련 단체장님들이 많아지시면서 주민자치 예산이 굉장히 줄어들어서 다들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사례는 제가 심사위원으로 가서 보니까 굉장히 업그레이드된 사례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게 재밌기도 하고 굉장히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내년에는 박람회를 크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홍천에서도 두촌면이나 그 연인리면 그래서 주민자치 중심으로도 괜찮고 또 주민자치위원회로 있는 쪽도 준비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내년에는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루하니까 조금 재미있는 사례 하나 말씀드리면 경북에 의성군이라고 있어요. 그 의성군도 지역 소멸 지역이에요. 아마 손꼽히는 소멸 지역이래요. 5손가락 안에 드는 거기에 단촌면이라고 있어요. 단촌면이 이번에 그 10개 안에 들어서 상을 타셨거든요. 최우수상인가 받은 것 같은데 단촌면에서 어떤 역할을 했냐면 그때 산불 났잖아요. 산불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번져서 행정 읍면동 자체도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 처리하고 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구호 물품 같은 것들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 많이 보냈잖아요. 처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거.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람도 찾아야 되고 나눠줘야 되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행정은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그것까지 챙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촌면 주민자치회에서 이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민자치회 분들이 새마을회, 새마을 분여회, 바르게 살기 협의회, 지역의 단체들 엄청나게 많잖아요.
자연보호협회 뭐 이런 다 모은 거예요. 그래서 모아서 우리가 행정할 수 없는 지금 위급한 상황에서 일을 우리가 하자라고 서로 이제 결의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역할들을 나누죠. 역할을 나눠서 이제 뭐 가서 필요한 집 조사하는 거는 뭐 새마을회에서, 그 다음에 구호품을 갖다 접수하는 거는 주민자치회에서, 그 다음에 뭐 배달하는 역할은 분여회에서, 이런 식으로 이걸 쭉 나눴더니 구호물품이 쌓여. 예전에는 구호물품이 와도 창고에서 썩고 없어진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나눠줄 인력이 안 돼요. 이번에 반천면은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그 부분을 정말 깔끔하게 해결을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이분들이 네트워크가 형성이 됐잖아요. 그전에는 바르게 살기는 바르게 살기대로 다 각자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해봤더니 우리 동네 일은 우리가 이렇게 뭉쳐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네트워크가 만들어진 거예요. 거버넌스가 된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일들을 우리가 함께 결정하자라는 구도가 만들어졌어요. 굉장한 성과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지역의 재난 대응에 있어서 주민들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거예요. 큰 것들은 행정에서 하지만 할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코로나 때랑 비교를 해보면요. 코로나 때도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방역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그때는 이런 네트워크들이 없으니까 새마을에는 새마을에대로 가서 방역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뭐 다른 단체도 다른 단체들을 방역을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겹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생겼던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모이고 나니까 또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우리 다른 지역이긴 하지만 이제 모여서 얘기를 해봤더니, 우리가 이번에 경로당 1, 2, 3, 4 뭐 이렇게 있는데, 경로당 국수봉사를 올해 사업으로 잡아놨는데, 그 국수봉사 하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있어? 그랬더니 다른 데서 우리도 국수봉사를 하려고 예산을 잡아놓은 게 있어,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옛날에는 그게 막 겹치기로 그냥 뭐 진행이 됐었는데, 그러면 논의가 되잖아요. 그러면 너네는 1, 2, 3 경로당은 니네 회에서 진행을 해. 4, 5, 6 경로당은 우리가 진행을 할게. 근데 우리는 국수가 좀 많이 남아있어. 그럼 국수를 우리가 좀 지원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역에 뭐 새마을 부부나 이런 데서 우리도 지역을 위해 쓸 수 있는 예산이 한 200만 원 정도 있는데, 그러면 이번 국수봉사에는 예산을 저희도 좀 지원할게요. 이런 구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거버넌스를 만들어가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성과공유를 통해서 제가 그런 좋은 사례를 봤어가지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역에서 이제 뿌리를 내리고 활동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주민들의 힘은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주민 직접 참여, 민주주의에 대한 목소리는 사실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 설문조사 한번 보시면 알 수 있으실 거예요. 당연히 통치였는데 지금 참여와 자치협치. 그리고 주민들도 이제는 많이 정보도 많고 정말 다들 똑똑하시다 보니까, 옛날에는 나랑 이해관계가 있는 것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내가 당사자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모든 정책에 나는 수혜자가 아니라 내가 당사자여서 직접 이제 움직여서 내가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해주는 걸 바라고 있지 않고 내가 나서서 찾기도 하고 하는 역할들이 이제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발전 모델은 하향식 발전이 아니라 좀 상향식 발전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문제 해결도 예전에는 뭐 문제가 있으면 외부 자원을 유입해서 했는데 내부 자원을 활용한다. 단촌면처럼 우리 스스로가 자원이니까 우리를 활용해서 해결을 한다.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민관 파트너십도 예전에는 사실 거버넌스라면 제일 많이 하는 게 홍천군에도 많은 위원회가 있을 거예요. 위원으로 위촉하는 정도를 민간 거버넌스, 회의 한 번 하는 정도를 민간 거버넌스를 했는데, 점점 더 이제 민간 거버넌스를 좀 더 대등한 위치에서 같이 하는 그런 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팔당 근처에 이제 어느 지역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팔당이 상수원이잖아요. 서울로 가는 모든 물들이 거기서 가고, 그러니까 거기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공무원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마을에다가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은 계획을 세워서 오시면 저희가 전부 밀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이 한 6개월에 걸쳐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면서 우리 마을을 위해서 뭘 할까 논의를 했어요. 그래서
마을에서 여기가 우리가 뷰도 좋고 이러니까 마을 카페를 하나 운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계획을 쭉 세웠어요. 그래서 딱 가져갔더니 공무원이 첫 마디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상수도 보호지역이에요. 카페 안 돼요. 라고 딱 얘기를 한 거죠. 머리로는 받아들이죠. 법이 안 된다는 거. 근데 감정적으로는 어떨까요? 우리가 몇 개월을 고생을 해서 이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딱 한마디로 법이 안 돼서 안 되라고 했을 때 감정적으로는 굉장히 상처를 받죠. 그 다음에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확 떨어질 수밖에 없죠. 앞으로는 니네가 하나 봐라. 아무것도 안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공무원이 거기서 자치니까 니네끼리 해봐라고 하지 않고 처음부터 행정이 같이 결합해서 논의를 진행을 했다면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제일 공무원들이 잘하는 게 뭐예요? 법과 제도거든요. 그러면 같이 처음부터 논의를 했으면 이렇게 서로 상처 주고 신뢰를 잃을 일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자치니까 니네끼리 해봐라는 공무원 태도가 있다면 그거는 꾸준히 야단을 치셔야 돼요. 자치에서 스스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거예요. 자치는 이퀄 협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했어요. 우리는 모든 법과 제도 한 테두리 안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요코하마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고 했죠. 왜 활성화되어 있는지 아세요? 처음 시작이 여기서 주민들이 시작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요코하마도 굉장히 이제 여기로 말하면 읍면동마다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공무원들이 이제 해가지고 조직을 해서 각 지역을 돌면서 의제를 발굴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어떤 문제 이렇게 발굴했더니 한 27개 정도의 의제가 발굴이 된 거예요. 근데 공무원들이 그걸 해결할 방법은 그런 건 주민들이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 하나를 지금 딱 떨쳐놓고 그랬더니 이러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해결해보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우리가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처음에 다들 사실 어색하잖아요. 지금 제가 여기서 자, 이 문제 해결하실 분 이러면 손 드실 분이 몇 분 있으시겠어요. 거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도 용기 있는 한 서너 사람이 손을 든 거예요. 그 문제 중에 1번 문제는 내가 한번 관심 있던 의제야. 요거는 내가 한번 해보고 싶어.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랑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모으고 행정이 도와주고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잘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지 각자 따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그 부분을 아시면 주민자치는 다 이해를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주민자치는 사실은 민간 협치다. 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자료를 만약에 하시면 우리 유튜브에도 나갈 거고 제가 박승영 선생님한테 드렸으니까 혹시 자료 필요하시면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제가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요거는 뭐냐면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핵심은 결국은 지방정부도 아니고 지방의회도 아니고 우리다. 사회적 자본이 풍부한 사회를 만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관들이나 이런데 어디 갈래? 이전은 해야 돼. 홍천 갈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사회적 자본이 되어서 풍부한 사회를 만들어보자. 그런 일들을 하기 좋은 건 혼자는 못하니까 주민자치 활동, 마을 공동체 활동, 그리고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런 필요한 일이 있으면 강의도 만들고 이런 활동들이 사회적 자본을 만드는 활동이다. 자, 요거는 뭘까요? 숫자가 또 나왔어요. 이거는 주민자치회 숫자예요. 전국적으로. 홍천은 여기서 2군데만 있지만 지금 전국으로는 1641개 주민자치, 아까 3,500여 개 읍면동에서 보면은 굉장히 많은 구조죠. 이번에 법이 개정되고 나면은 홍천군도 전부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게 될 거예요. 아마 한 2월에 법이 통과된다고 보면은 하반기에는 그 작업들을 다 진행하게 될 거라는 거. 그럴 때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많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지역을 바꿀 수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는 그 전에 지역에 약간
그 유지되시는 분들이 읍면동장에 그냥 임명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읍면동장과 함께 그냥 일을 하는데 주민자치회는 시공구청장이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관여해서 임명하는 게 아니라 이 지역 안에서 신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는 없어지고 주민자치회로 바뀔 건데 주민자치회에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많은 주민들이 들어가셔야지만 주민자치회가 아까 단축명 같은 일을, 그 다음에 그런 지역 네트워크를 만드는 일들, 그 다음에 지역의 의제를 발굴하고 그 의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곧 그 법은 분명히 이번에 개정이 될 거고 꼭 들어가셔요. 많은 분들이.